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박수 주세요. 자, 일단 국제경제학 특강입니다. 실제로 우리 CPA 쪽에서 당연히 미시가 제일 어려워요. 늘 그래왔습니다. 미시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 쪽이고 오히려 국제경제학은 세 영역 중에선 가장 좀 쉬운, 상대적으로 쉬운 파트인데,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많은 수강생들이 오히려 국제경제학을 압박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좀 쉬운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18개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료실에 자료도 탑재를 하지만 사실 제 기본서 맨 앞에 있는 그래프 22개 그래프 중에 그 뒤에 있는 18개를 활용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오늘은 4교시 체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 관세 수출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 내용 정리고요. 2교시는 이와 관련된 세 문제 정도 푸는 시간. 그 다음 3교시는 가장 중요한 ISLM BP 분석을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 4교시는 그에 대한 문제. 그래서 한 4교시 체제를 준수를 해볼 텐데, 사실은 그래프 자체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려도 좋겠지만, 쌤 강의 스타일도 그렇지만 작전을 짜드립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 문제는 불가피해요. 작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주제 모두 작전이 나와요. 그 작전대로만 기억하셔도 문제 풀 때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CPA 문제 객관식을 만나게 되면 가능하면 국제경제, 거시, 그리고 미시 순으로 푸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때가 많아요. 자, 일단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세와 수출 보조금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관세든 수출 보조금이든 광의로 본다고 한다면 누구 개입입니까? 정부 개입이에요. 그러면 정부 개입은 원칙상 효율성 또는 사회적 잉여를 뭐 하는 게 원칙입니까? 다운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리하실 사항은 관세와 수출 보조금을 통해서 사회적 잉여는 뭐 된다? 다운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럼 예외도 있냐? 있지요. 우리 미시에서 이거 아닙니까? 미시에서 조세나 보조금 통해서 원칙상 분명히 뭡니까? 사회적 잉여 다운이거든요. 근데 외부 효과 치유 등을 위한 목적 때문에 조세나 관세를 부과하는 조세나 보조금을 부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잉여가 올라갔죠. 효율성 올라갑니다. 누가 이걸 발견했다고 그랬습니까? 피구. 그래서 피구적 조세, 피구적 보조금이었죠. 그렇듯이 관세와 수출 보조금도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회적 잉여 다운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항상 크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 다이렉트로 관세와 수출 보조금의 큰 그림을 원칙상 사회적 잉여 다운이다. 하지만 예외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결론을 제가 관계 악보라는 말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관세 부과고요. 교육 조건의 개선이고요. 교육 조건의 악화인데 수출 보조금 지급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요걸 토대로 본다고 한다면 예외로 사회적 잉여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가 마지막 결론 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 얘기합니다. 소국과 대국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쌤도 처음에 경제 공부할 때는 소국, 작은 나라, 대국, 큰 나라. 근데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소국과 대국은 지극히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가령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수입 물량 뭐합니까? 줄죠. 자, 수입 물량이 줄면 국제시장에 남아도는 초과 공급이 넘쳐요. 그런데 그 초과 공급이 미미하다 뭐였습니까? 소국. 상당히 엄청나게 많다 뭡니까? 대국. 그래서 분명히 소국과 대국의 차이점은 초과 공급이 엄청나게 많으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초과 공급이 엄청나게 많으면 국제시장에서 국제가격은 뭐하게 됩니까? 다운될 수밖에 없죠.
다운될 수. 근데 미미하다 그러면 경제는 단순 학문이라서 미미하다 그냥 없는 걸로 칩니다. 따라서 소국의 경우에는 국제 가격이 뭐하졌습니까? 다운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분명히 소국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제 가격이 뭐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고 불변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에 비해서 대국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국제 가격이 뭐한다? 다운된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 가격으로 얘기했지만 엄밀 정치학의 자국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국제 가격은 무슨 가격일까요? 관세는 수출할 때 부과합니까? 수입할 때 부과합니까? 수입할 때. 그러니 이 국제 가격은 무슨 가격의 얘기입니까? 수입 가격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소국은 국제 가격이 무슨 가격이 되는 겁니까? 수입 가격입니다. 수입 가격이 소국은 불변인 경우고요. 대국은 그 수입 가격이 뭐한 경우다? 다운된 경우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조세 보조금처럼 관세와 수출 보조금은 원칙상 사회적 다운이지만 예외도 있다. 그래서 관계확보 작전을 찾아갈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소국과 대국의 의미는 절대 나라 사이즈가 아니라 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수입 가격이 불변이면 뭐예요? 소국. 수입 가격이 다운되면요, 대국.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수출 보조금도 동일한 루트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수출 보조금을 주면요, 이거죠. 국내 생산업자에게 야, 너 수출해봐. 한 달이당 일정액의 보조금 줄게. 그럼 어느 기업인들마다 할까요? 열심히 만들어서 뭐합니까? 수출할 테니 수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역시 국제시장에 남아도는 양이 생겨요. 초과 공급이 생깁니다. 그런데 소국은 그게 미미하다. 대국은 엄청나게 많다. 자, 따라서 우회 관세와 동일합니다. 자, 소국의 경우에는 초과 공급이 미미해요. 초과 공급이 미미하다? 우리 경제는 단순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없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국제 가격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안 변하죠. 그래서 소국은 국제 가격이 안 변해요. 이에 비해서 대국의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초과 공급량 때문에 국제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국은 다운된다. 자, 그러면 우회 관세랑 수출 보조금을 국제 가격으로만 얘기한다면 동일합니다. 둘 다 국제 가격이 불변이다, 소국. 다운된다, 대국. 그래서 이건 실익이 없어요. 뭐로 따져야 되느냐? 바로 이거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출 보조금의 경우도 바꿔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출 보조금은 말 그대로 수출할 때 뭘 주는 겁니까? 보조금 주는 거니까 이때 국제 가격은 무슨 가격이 되는 겁니까? 수출 가격이에요. 그래서 수출 보조금의 소국은 수출 가격이 국제 가격으로서 뭐 되는 경우입니까? 불변의 경우다. 반대로 대국은 그 수출 가격이 뭐 하는 경우입니까? 다운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소국 대국의 이 파트를 점검한다고 한다면 관세든 수출 보조금이든 소국은 수입 가격 불변, 대국은 수입 가격 다운. 수출 보조금은 소국은 수출 가격 불변, 대국은 수출 가격 다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아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관세와 수출 보조금을 논하기 위해선 반드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사항이 교육 조건입니다. 교육 조건. 이 교육 조건의 개념, 그 다음에 이 교육 조건의 개념을 통한 여기 이어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교육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습니까? 자, 교육 조건은 자국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국 입장에서. 따라서 자국의 QX, 수출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교환 비율이에요. 자, 경제는 지그재그 법칙이죠. 그래서 QX 대신에 PX, QM 대신에 PM. 그래서 PM분의 PX도 뭐가 되는 겁니까? 교육 조건이죠. 자, 쌤이
늘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산선을 공부라는 게 그래요. 전체를 흐름을 관통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이거를 x제, 이걸 y제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우리 예산선을 전제한다고 한다면 예산선 기울기, 쌤이 친구 이름 뭐라 했습니까? py분의 px. 그러니까 친구 이름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사실. 예산선 기울기 py분의 px인데 이거를 편의상 y를 m제라고 할게요. 이게 수출제, 이게 수입제. 그럼 예산선 기울기 py 대신에 뭐로 바꿔요? pm으로 바꾸시면 pm분의 px가 우리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교육 조건이요. 그래서 머릿속에 py, px를 연상하듯이 pm분의 px가 떠올라야 돼요. 바로. 이게 교육 조건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갑자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쌤이 핑크로 정리합니다. 핑크로.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국은 관세 때 국제가격 불변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 국제가격을 뭐로 바꿔야 된다? 수입가격. 수입가격이 불변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뭐냐? 수입가격을 요 교육 조건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수입가격 여기서 뭡니까? PM이 수입가격이죠? 얘가 불변이래. 불변이네? 그러면 교육 조건 뭐예요? 불변이요. 그래서 소국은 교육 조건도 불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소국은 뭘 묻던 뭐라 답하라? 불변. 뭘 묻던 불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국은 교육 조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수입 가격이 다운이에요. 그러면 분모가 다운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뭡니까? 업. 그래서 교육 조건은 관세 때 대국일 때는 오히려 교육 조건이 개선이 돼요. 개선이 됩니다. 교육 조건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관계악보가 나온 겁니다. 관계악보. 그래서 이제 압축된 내용을 이제 넣어드린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문제 대부분 풀어요. 자, 그래서 소국은 뭘 묻던 뭐라? 불변인데 대국 관세는 분명히 교육 조건이 뭐 된다? 없된다. 자, 이제 아래쪽 보기입니다. 수출 보조금의 경우로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수출 보조금의 소국은 다 뭡니까? 불변이었습니다. 수출 가격 PX가 불변이야. 당연히 얘도 교육 조건 뭘까요? 불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관세든 수출 보조금이든 소국은 모든 게 불변이라는 사실이에요. 뭘 묻던 불변입니다. 우리 기출문제 중에 그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소국은 무조건 불변이다. 교육 조건이든 뭐든 그것만 알아도 금방 푸는 문제가 되게 많았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대국의 수출 보조금이 중요합니다. 자, 언뜻 들으면 수출 보조금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지. 돈 주는 거니까. 근데 교육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보겠습니다. 분명히 대국의 수출 보조금은 수출 가격이 뭐 됩니까? 다운돼요. 수출 가격은 이 시계, 이 교육 조건 시계에서 분자입니다. 분자가 다운되니 전체 값도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다운. 그래서 대국의 수출 보조금은 교육 조건이 다운된다. 다운된다를 뭐라 한다고요? 악화라고 해요. 악화. 그래서 셈이 이 작전이 탄생된 겁니다. 관계악보. 자, 이제 셈이 관계악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관계악보. 그래서 이걸 정리한 다음에 역으로 그림을 그려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 정리는 1교시의 핵심입니다. 자, 관계악보 첫 번째 색깔로 제가 박스 칠할게요. 관계악보 첫 번째 색깔로 박스 칠하겠습니다. 자, 관세고요. 개선이고요. 악화고요. 보는 수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색깔이에요. 자, 이때 소국의 관세, 소국의 수출 보조금, 어느 경우든 교육 조건은 뭐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색깔입니다. 그래서 관계 악보를 떠올리신 다음에 소국 관세든 소국 수출 보조금이든 무엇이든 교육 조건은 뭐였습니까? 불변, 안 변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색깔입니다. 자, 대국의 관세는 뭐 한다고요? 개선. 좀 전에 왔었죠? 대국의 수출 보조금 뭐요? 악화. 좀 전에 왔었죠. 일단 요 내용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쌤이 뭘 넣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관세든 수출 보조금이든 원칙상 자, 뭐라 했습니까? 사회적 잉여를 다운시킵니다. 왜? 정부 개입이니까. 따라서 관세 소국, 수출 보조금 소국 모두 사회적 잉여를 다운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회적 잉여를 다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육 조건은 불변이니까 이거만큼은 영향을 못 주죠. 그래서 총 내용 정리는 소국의 경우에는 관세든 수출 보조금이든 모두 사회적 잉여를 무엇인다? 다운시킨다. 그래서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한테 예외가 있다고요? 대국에서 예외가 생겨요. 어떤 예외냐? 자, 보십시오. 자, 대국 관세와 대국 수출 보조금은 분명히 원칙상 정부 개입이기 때문에 사회적 잉여에 뭐가 됩니까? 이것만큼은 다운, 여기도 이것만큼이 다운돼요. 자,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반전이. 자, 보세요. 교육 조건의 개선은 그거만큼 사회적 잉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있어. 자, 악화는 볼 것도 없죠? 당연히 얘는 사회적 잉여의 뭡니까? 다운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묶어봅니다. 최종 결론을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요, 업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대국 수출 보조금은 무조건 뭐라고요? 사회적 잉여의 뭐다? 다운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소국 관세든 소국 수출 보조금이든 대국 수출 보조금 모두 사회적 잉여는 이런 논리에서 뭡니까? 다운. 다운. 그런데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자, 절대값의 크기가 이쪽이 더 크면 사회적 잉여 뭘까요? 당연히 다운될 것이고, 만약 이쪽이 더 크면 사회적 잉여 뭐 할 수 있다? 업될 수 있으니 여기서 우리는 뭐를 잡을 수 있다? 예외를 잡을 수 있다. 자, 관계악보 글자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잠시 후에 이제 그림을 그리겠지만 쌤은 이걸 1번으로 명명하고 완벽히 숙지하세요. 관계악보. 한 번 더 요약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겠습니다. 관계악보. 자, 관세, 개선, 악화, 수출 보조금. 자, 소국 관세와 소국 수출 보조금은 교육 조건의 변화가 없어요. 자, 둘 다 관세와 수출 보조금은 어쨌든 정부의 개입으로 보기 때문에 잉여를 뭐한다? 사회적 잉여 줄인다. 끝. 그 다음에 대국 관세, 대국 수출 보조금은 교육 조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이 개선이 된다면 사회적 잉여가 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출 보조금은 악화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뜨리니까 얘는 뭐 100% 떨어지죠. 하지만 대국 관세의 경우에는 이 부분만큼은 정부 개입이니까 다운이지만 이거만큼은 좋은 거니까 사회적 잉여가 업된다. 그래서 절대값이 얘가 크면 다운, 얘가 크면 업. 그래서 대국 관세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도 있다. 뭐 한다가 아니라 증가할 수도 있다. 그죠? 반드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대국 관세는 증가할 수도 있다. 예외적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미시에서 조세와 보조금이 원칙상 사회적인 다운이 되면 외부 효과 치유를 위한 그런 경우에는 업이 있었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더라도 관계 악보 한 단어만 기억해도 충분히 한 문제는 그냥 편하게 건질 수 있어요.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뭐로 보자는 겁니까? 그림으로 한번 보자. 쌤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쨌든 평상시 그림 연습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2교시 때 이제 문제를 풉니다만은 산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림이 공고히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야 빨리빨리 풉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그림 독해 이해하다가 볼일 다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정확히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 자, 원칙상 뭐가 원칙이었습니까? 수입과 수출 관련 그래프가 제일 먼저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 중요 내용이죠. 자, 먼저 수입 수출을 먼저 같이 그리고요. 그 다음에 관세와 수출 보조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매번 하는 거지만 색깔펜 4개를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정리한 관계 악보만 머릿속에 점검을 해 두시면 솔직히 그림은 그 다음에 이제 얹어 드시면 완전히 내게 되죠. 자, 뭐 변수는 P와 Q라고 할게요. 자,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항상 쌤이 그 얘기하죠. 조연 배우. 우리 경제학에서 조연 배우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봤던 교육 조건은 조연 배우예요. 조연 배우인 이 교육 조건은 그냥 튀어나와야 돼. 예산선이 PY분의 PX니까 Y 대신 M을 바꿨다. 교육 조건은 PM분의 PX. 그냥 튀어나와야 됩니다. 또 잉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와 뭐 찾기입니까? 가격과 뭐요? 거래량 찾기다. 항상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에 대해서 수요 곡선과 이루는 이면적을 최대로 낼 수 있었는데 실제는 이 가격에 이거를 냈으니 이거를 무슨 잉여라 했습니까? 소비자 잉여라 했었죠. 2교시 때 이제 문제 풀 때 수식도 안 주면서 잉여를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문제를 접하게 될 겁니다. 자, 생산자 잉여는 요 거래에 대해서 공급 곡선과 이루는 요 면적을 뭐 했는데? 요구했는데 자, 전체 내용을 받았으니 요게 뭐다? 생산자 잉여다. 뭐 이 정도는 뭐 별 어려움이 없죠. 자, 그런데 빗장을 풀어서 3개로 눈을 돌려보니 국내 가격보다 싸게 요 가격에 국제에서 뭐 하고 있더라? 거래되고 있더라. 바로 국제 가격이었습니다. 개방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개방을 해버리면 국내 가격이 위에서 아래로 뭡니까? 다운되게 된다. 그럼 이제 드디어 개방 시 잉여를 표시해보자. 늘 말씀드리지만 잉여는 가격과 거래량 찾기다. 자, 소비자 잉여를 먼저 찾아볼 텐데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 거래량을 잡아야 되죠. 어디입니까? 수요 곡선을 따라서 요 포인트에서 요만큼이 거래량이다. 원래 공급 곡선에서 요 가격이라면 이만큼이 국내 생산량이죠. 그러면 요걸 뭐예요? 수입을 해왔으니까 국내에서 소비하겠죠. 그러니 요거는 수입 물량이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은 무슨 국이다 라고 했습니까? 수입국이다. 그래서 수입 전 국내 가격보다 국제 가격이 즉 수입 가격이 낮으면 당연히 이거는 수입국이죠. 자, 잉여 요 거래에 대해서 요 가격에 대해서 요 거래입니다. 자, 이 거래에 대해서 이만큼을 최대 낼 수 있는데 이만큼을 실제 냈으니 나머지 윗면적이 뭐다? 소비자 잉여다.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기억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니은 면적이라고 한다면 자, 소비자 잉여는 기억과 니은이 뭐한 겁니까? 증가했다. 개방하면 당연히 수입하면 소비자 잉여는 늘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생산자 잉여는 자, 여기가 가격이라면 여기는 거래량이 됐었습니다. 이 거래에 대해서 이거를 최소 요구했는데 이걸 받았으니 이것만이 생산자 잉여다. 그래서 보다시피 기억만큼 면적 뭡니까? 다운. 자,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기억만큼 다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사회적 잉여는요, 늘고 줄고 플러스 마이너스 땡땡이니 자, 니은만큼 뭐 하게 됩니까? 증가하게 된다. 자, 그래서 니은만큼의 사회적 잉여 증가분을 우리 잡을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시험 문제화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출제할 수 있을지를 보자는 거예요.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이 니은 면적을 물을 수 있죠. 그 니은 면적 어떻게 빨리 구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최초 국내 가격과 수입 가격 차이값. 자, 그 다음에 그 가격에서의 수요량, 공급량 차이값 곱하기 2분의 하면 니은 면적 나올 수 있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방하면 사회 전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개별 경제 주체 모두가 좋은 건 아니죠. 소비자는 좋지만 생산자는 나빠요. 모두 좋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수입국으로서 당연히 점검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수입국이 있으면 수출국도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뭐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 흰 색깔로 첫 색깔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어차피 수입국, 수출국 문제도 이 아주 기본적 물음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총정리할 때는 필요는 합니다. 자, 똑같이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고요. 여기에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소비자 잉여되는 건 별거 없죠. 이거 생산자 잉여되는 것도 별거 없죠. 자, 이제 빗장을 풀었더니 자, 동일 품질의 물건이 이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더라. 당연히 뭐합니까? 수출해야죠. 자, 이제 그러면 이 가격에서는 수요 곡선을 따라서는 이만큼이 수요량, 공급 곡선을 따라서는 이만큼이 생산량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잉여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여기고요. 그 다음 여기가 생산자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요 거래에 대해서 공급 곡선과는 이걸 최소로 요구했는데 실제는 이 가격 이 거래 이 네모 면적을 받았기에 애초 생산자 잉여보다 요 면적만큼 뭐합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를 디귿이라고 하고 이걸 리을이라고 한다면 디귿 리을 면적만큼의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 잉여를 한번 따져보면요. 자, 소비자 거래는 여기죠. 자, 이 거래에 대해서 이거를 최대 낼 수 있었는데 실제 이걸 냈으니 이것만이 소비자 잉여. 따라서 디귿 면적만큼 뭐 한 겁니까? 감소. 자, 그러면 전체 사회적 잉여는요. 전체 사회적 잉여는 플러스 마이너스 땡땡이니까 리을 면적만큼 뭐였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 면적만큼이 뭐하는 결론이라고요? 증가하는 결론이다. 그래서 수입국, 수출국 시험 문제에서는 만약 계산 문제 낸다면 요 두 면적 구하는 문제로서 별건 없을 거예요. 자, 문제는 수입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우리 수입국 딱 봤더니 분명히 생산자 너무 안 좋잖아요. 소비자 좋아요. 그러면 나쁜 쪽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산자 뭐에 필요가 있다? 보호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수입품에 대해서 무엇을 부과하는 겁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이미 좀 전에 개관을 할 때 소국관세와 대국관세를 정리해 놨거든요. 분명히 관세를 통해서 무슨 양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까? 수입량 감소죠. 근데 이 수입량 감소는 국제시장에서 뭘 낳을 수 있습니까? 초과 공급이 된다. 자, 이 초과 공급이 미미하다 뭐였습니까? 소국. 엄청나다, 상당하다, 대국. 자, 그런데 좀 전에 정리했듯이 소국의 경우에는 그 어느 경우도 뭐라고요? 불변. 하지만 대국의 경우에는 모두 뭡니까? 다운된다. 그래서 국제가격 다운, 수입가격 다운. 여기는 불변이라면 여기는 다운됐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무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 있습니까? 교육 조건이요. 자, 소국은 교육 조건 자체도 뭡니까? 불변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원래는요, 바로 대국의 관세의 경우에 교육 조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관계 악보 작전에 의해서 이 경우에 교육 조건은 뭐 된다고요? 없된다. 근데 다시 한번 확인 체크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교육 조건 친구 이름 가장 편하게 계산선 Py Px y 대신에 m으로 바꾸니까 P m분의 P x가 됩니다. 자, 대국관세는 수입 가격이 다운되니까 이게 다운되니까 전체 값은 뭐 된다? 증가한다. 이걸 교육 조건에 뭐라 불렀습니까? 개선이다 라고 불렀죠. 그래서 관계 약보란 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하고요. 좀만 추가한다면 이 교육 조건만 추가하시면 전체 정리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개념이 살아야 돼요. 이 개념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가지고 지금부터 소국, 대국, 관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이면지 한번 내보십시오. 이미 자료실에 자료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이용하셔서 보셔도 좋은데 한 번쯤은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최종 점검을 하시면 효과적이라서 우리 두 개 그림을 같이 그려볼게요.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두 개 그림을 같이 그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색깔로 어떻게 그림을 표시할지 한번 해보세요. 아까 개방 전은 전혀 문제 없었는데 이제 이미 개방이 된 상태입니다. 개방이 된 상태에서 지금 뭘 하자는 거였습니까? 이 가격에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가격에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선 잉여를 표시해봐라. 그러니까 수입을 했다고 전제했었을 때 우선 무엇을 표시해 보자고요? 잉여를 표시해 보자. 그게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잉여는 가격과 뭐 찾기입니까? 거래량 찾기다. 자, 가격은 여기에요. 거래량은요? 자, 소비자는 수요 곡선을 따라서 여기에요. 생산자는 공급 곡선을 따라서 여기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소비자연은요, 이 거래에 대해서 수요 곡선과율은 이면적을 최대로 낼 수 있었는데 실제는 이 가격에 이 거래를 내고 있으니 이거 전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소비자 잉여가 되죠.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색깔로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다. 자, 생산자 잉여는요, 이 가격에 이 거래량인데 요걸 최소 요구했는데 이걸 받았으니 이것이 뭐다?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이 뭐라고요? 전체 잉여다를 잡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개방을 하게 되니까
이면적만큼의 사회적 잉여가 뭐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한번 본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그대로 표시하시면요. 일단 동일하게 표시해 둘게요. 시작점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우선 자, 관세를 부과하기 전 단순히 자유무역을 전제했을 때 수입한다고 한다면 왼쪽 오른쪽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색깔로 자, 왼쪽은 소국 관세를 전제하고 오른쪽은 대국 관세를 뭐 해보자? 전제해보자. 자, 요 상황을 활용하셔야 효과적 그래프 그림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소국 관세는요,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변하는 게 없어요. 국제가격, 다른 말로 수입가격도 변하지 않고요. 교육조건도 뭐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단지 그대로 요 가격에 수입해와서 뭐만 달라져요? 국내에서 유통시키려면 뭘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낼 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 단위당 세금만큼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관세 부과가 뭐가 된다? 국내 가격이 된다. 이게 이제 소국 관세의 모습이죠. 소국 관세 모습. 자, 선생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관계악보라고 하는 대전제를 깔아두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 하시면 문제 풀 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나서 우리 그림으로 총점검을 해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국내 소비량이죠. 여기는요, 국내 생산량이에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격은 여기가 됐고요. 소비자 거래량 여기가 됐어요. 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요 거래에 대해서 이만큼을 낼 수 있는데 이걸 냈으니 이면적 모두가 뭡니까? 소비자 잉여. 그러면 뭐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서 소비자 잉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큼 뭐였습니까? 다운됐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분명히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큼 다운이다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생산자 잉여를 계산해 보자. 자, 분명히 가격은 여기고 거래는 여기죠. 생산자 거래. 따라서 요 거래에 대해서 공급 곡선과 이런 이면적을 최소 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제 이 박스 면적을 받았으니 요게 생산자 잉여가 된다. 관세 부과 전에 비해서 얼마만큼이 늘었습니까? 기역만큼 늘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역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체 사회적 잉여는 플러스 마이너스 땡땡인데 니은 디귿 리을 요 면적만큼 뭐하고 있습니까?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그게 답인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슨 총액을 계산해내야 됩니까? 관세 총액. 자, 관세란 단위당 관세 길이에다가 자, 수입 물량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와 이걸 곱하면 바로 디귿이 뭐가 되는 겁니까? 관세 총액이죠. 디귿은 분명히 사라졌는데 무엇으로 바뀌었을 뿐인 겁니까? 관세로 바뀐 것이지 진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니은, 리을이 뭐한 겁니까? 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 잉여는 니은과 리을만큼 뭐다? 감소다. 결과적으로 아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소국 관세는 사회적 잉여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감소를 알 수 있죠. 바로 요면적과 요면적입니다. 2교시 때 문제 풀 때 이와 관련해서 빨리 푸는 비법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세기착과 보조기착도 20초 내에 풀 수 있듯이 얘도 이 면적을 빨리 풀 수 있어요. 이 그림이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이 전제돼야만 빨리 풀 수 있지
이 그림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빨리 못 풀어요. 이 그림만 알면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느냐? 어차피 요 길이는 곱해지게 되어 있고요. 이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도 곱해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요 폭만 알면 되죠. 요 폭만 알면 돼요. 이 폭은 어떻게 구하나요? 자, 부가전 가격을 공급에 대입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대입하면 요 두 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어요. 요거의 뭐요? 차이값입니다. 근데 그 차이값을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문제 2교시 때 풀어보면서 그렇게 풀면 20초도 안 돼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이 명확해야 그 계산 문제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는 어쨌든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튼튼해야 산수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소관세 분명히 사회정의역 감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뭐예요? 대국관세죠. 우리 좀 전에 이미 정리했어요. 관계역보에서. 대국관세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도 있다. 사회적 잉여가 늘 수도 있다. 는다가 아니다.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쌤이 이거 좀 지우는 동안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국제경제학에서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대국관세 그림이에요. 첫 번째가 대국관세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우리 CPA에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낸 적도 있었는데 워낙 그림이 복잡해서 잘 출제가 안 되죠. 그래서 교수님들도 출제 자체를 싫어해요. 그 말은 그만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번 밑그림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효과적 학습이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문제예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자, 국제시장의 초과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아짐으로써 국제가격, 다른 말로 수입가격 자체가 뭐한다? 다운된다. 그죠? 얼마 폭으로 다운됩니까? 그거는 알 수 없죠. 시험 문제는 그걸 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 그리기에 적당하게끔만 내리시면 돼요. 너무 조금 내리면 넘버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넘버링 할 걸 좀 감안하셔서 조금은 크게 그려도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관세 부과 뒤 국제가격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에 수입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국내에서 유통을 시키려면 뭡니까? 단위당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가서 이게 관세 부과 뒤 뭐가 됩니까? 국내 가격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소국 관세와 대국 관세는 함께 그려봐야 완벽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뭐만 나왔습니까? 이게 됐다고 한다면 잉여만 표시하시면 돼요. 여기가 수요량, 여기가 생산량.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잉여 표시하시기가 용이해집니다. 자, 잉여는 우선 소비자 잉여 가격이고요. 소비자 거래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에 대해서 이만큼을 뭐 할 수 있었는데 낼 수 있었는데 실제 이걸 냈으니까 윗면적만이 뭐다? 소비자잉여. 그러면 소비자잉여는 애초에 비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큼 뭐 하는 겁니까? 감소하죠? 여기 아래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첫 출발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소비자잉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큼 뭐다?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생산자 잉여예요. 생산자 잉여. 자, 생산자 잉여 가격과 거래량. 생산자 거래량이죠. 그러면 요 거래에 대해서 공급 곡선 과일은 요기를 최소 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제 이걸 받았으니 얘가 생산자 잉여. 명백히 기억만큼 뭐였습니까? 증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표시하면
아까 소국과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일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땡땡. 자, 그러면 이면적만큼이 전체적으로 다운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반전이 있죠.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까? 관세총액이요. 자, 관세총액은 단위당 관세 요 길이에다가 수입 물량 요 길이를 뭐 하는 겁니까? 곱하거든요. 어디에요? 디귿입니까? 천만에요. 바로 요 네모 면적이죠. 요 네모 면적이 관세총액. 이걸 편의상 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총액은요, 니은 여기 나와 있는 디귿과 미음, 디귿과 미음 면적만큼이 관세총액이에요. 이거만큼이 관세총액이다. 따라서 디귿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관세로 바뀐 것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점검해야 되는데 니은과 리을은 명백히 뭐였습니까? 감소했어요. 얘는 손실분, 소비자잉여 감소분이 관세로 바뀐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땡땡. 그럼 미음만큼은 새로이 뭐한 겁니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감소분이라면 미음은 증가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절대값이 얘가 크냐 얘가 크냐에 따라서 사회정의어가 다운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업될 수도 있다. 그죠? CPA 쪽에서 이 그림 자체가 나온 적도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나왔었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 교수진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는 문제지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대국 관세는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앞쪽 지금 우리 1교시 때 모두 6개 그림을 그릴 텐데 다른 거 다 제끼더라도 대국 관세 그림은 반드시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쌤 입장에서는 절대 잊지 마세요. CPA 1차 붙기 전까지는 반드시 어떤 거요? 관계악보 그 정리 하나랑 대국 관세 그래프는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결론을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뭘 해보자? 수출 보조금을 줘보자. 수출 보조금. 자, 수출 보조금으로 갑니다. 그럼 지울게요. 그래서 그림 원문은 쌤 기본서 미시 앞에 보시면 22개 그래프로 정리하는 그러한 자료가 있는데 그쪽 자료에 원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실에 특강을 위한 그림을 올려놨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출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역시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출 보조금에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관전 포인트라는 것이 있죠. 무엇을 관전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관계악보 완전히 암기했다. 그 다음에 대국관세 그림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출 보조금일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미시 파트에서 무엇을 공부했었습니까? 조세 귀착과 보조금 귀착할 때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 총액과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수출 보조금 총액은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수출 보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일반 보조금의 총액과 수출 보조금의 총액을 분명히 구분해 드릴 텐데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수출 보조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돈 준다는데 수출 많이 하면 이거 땡이지. 뭡니까? 수출량이 당연히 증가하죠. 자, 그로 인해서 국제시장에 뭐가 생긴다고요? 초과 공급이 생긴다. 그런데 그 초과 공급이 미미하다. 뭐였습니까? 소국. 아니야. 엄청나. 뭐였습니까? 대국. 그죠? 뭐 다 압니다. 자, 속은 그 어떤 것도 불변이니까 얘는 뭐 얘기할 게 없죠. 그래서 국제가격, 수출가격, 교육조건 다 불변. 그냥 X라고 할게요. 변하지 않아. 대국은요. 국제가격,
수출 가격이 뭐합니까? 다운되죠. 자, 이제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교육 조건을 떠올려 봅시다. 쌤은 그 생각이에요. 친구 이름처럼 떠오르지 못하면 실력 아니거든요. 막 뭔가 생각해서 답이 나오면 그 의미 없어요. 자, 힌트. 예산선 기울기 뭐였습니까? PYPX. Y 대신에 M만 바꿔주면 돼요. 뭐요? PM분의 PX. 효자입니다. 그래서 예산선 기울기는 정말 중요해요. 자, 분명히 수출 가격이 뭐하기에? 다운되기에. 전체 교육 조건은 뭐다? 다운된다. 이걸 뭐라 했습니까? 악화. 그래서 우리 대국 수출 보조금은 교육 조건 뭐 된다? 악화된다. 일단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자, 우리 1교시에 지금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 하나라도 관계확보 하셔야 돼. 관계확보. 그 다음 두 번째로 좀 전에 언급했듯이 최소한 대국 관세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아직 안 나왔지만 수출 보조금의 보조금 총액과 단순 일반 보조금의 보조금 총액은 구분하셔야 된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국의 경우와 대국의 경우로 그려보자. 자, 우선 수출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했을 때 국내보다 국제 가격이 높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수출국이죠. 그죠? 자, 이때 이미 아시겠지만 얘는 뭐요? 생산자 잉여. 얘는요? 소비자 잉여. 저기 생산자 잉여. 여기 소비자 잉여. 네. 자, 왼쪽은 소국의 수출 보조금. 오른쪽은 대국의 수출 보조금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소국은 수출 보조금을 주더라도 다 불변이죠. 그래서 그대로 요 가격에 뭐 하는 겁니까? 수출을 해요. 그럼 그 돈을 그대로 받는 거야. 근데 나라가 뭡니까? 너 이쁘다. 뭘 줍니까? 보조금. 그래서 단위당 이만큼의 수출 보조금을 주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국내 가격이 된다. 그러면 요만큼을 수요하고 있고요. 이만큼이 생산하게 되는 결론이 나온다. 원래는 이만큼을 수요했었고 이만큼을 생산했었는데 수출 보조금 주니까 생산량 늘고 소비량은 줄고 있죠. 자, 이제 잉여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여기죠. 그 다음 소비량 여기입니다. 자, 소비자 잉여는요, 이 거래에 대해서 이거만큼을 낼 수 있는데 이걸 냈으니 이거만이 뭐라고요? 잉여죠. 따라서 지급 전에 비해서 기역 니은만큼이 뭐한 겁니까? 소비자 잉여 감소.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기역과 니은만큼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생산자 잉여입니다. 아직 관전 포인트 안 나왔습니다. 보조금 총액과 수출 보조금 총액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생산자 잉여는 여기가 생산자 거래량이죠. 자, 이 거래에 대해서 공급 곡선 과일은 이면적을 최소로 달라 요구했는데 이 네모 면적을 받았으니 얘가 생산자 잉여. 그러면 부가 전에 비해서 지급 전에 비해서 기역 니은 디귿만큼 생산자 잉여가 뭐한 겁니까?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기역 증가, 니은 증가, 디귿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사회적 잉여는 단순히 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 디귿만큼 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니죠. 왜 아닙니까? 보조금 총액, 정확히는 수출 보조금 총액을 표시하자. 자, 수출 보조금이란 단위당 보조금에다가 뭘 곱해요? 수출량을 곱합니다. 수출량은 얘가 수출량이에요. 그러니 요 네모 면적이 수출 뭐가 됩니까? 보조금 총액이 된다. 편의상 이거를 리을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니은 디귿 리을만큼을 세금을 걷어서 뿌려줬는데 왜 디귿만 늘었느냐? 니은 리을은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그래서 니은 리을만큼이 뭐한 겁니까? 날라갔다.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사회적 역 감소분이죠. 그래서 니은 리을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제 드디어 관전 포인트요. 우리 보조금, 일반 보조금을 얘기했을 때는 여기서 시작해서 보조금 총액을 구하거든요. 그죠? 근데 수출 보조금은 수출량에 대해서 매기기 때문에 기억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수출 보조금은 기억이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는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 번째에서 주의하실 것은 단순 보조금과 수출 보조금의 총액이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단순 보조금은 거래량에 대해서 매기기 때문에 들어가요. 근데 수출 보조금은 수출량에 대해서 매기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요것만 확실히 체크하시면 돼. 자, 이제 우리는 대국 수출 보조금, 이 그림이 쉬워서 다시 복습 그림 그리지 말라, 그게 아니라 사실 여기는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요. 얘는 뭐가 전혀 없습니까? 사회적 잉여 증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큰 실익은 없어요. 그래서 대국 관세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림은 한번 마지막 그려봐야 되겠죠. 자, 우리 어떻게 됩니까? 대국 수출 보조금은 분명히 모든 게 다운돼요. 그러니 국제가격, 수출 가격이 뭐 된다? 다운된다. 폭은 뭐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림 그리기에 이쁠 정도까지만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합니까? 수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뭘 줘요? 이쁘다? 보조금 주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뭡니까? 보조금 지급 이후에 뭐가 된다? 수출 가격이 되더라.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꼭 좀 점검을 하실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관전 포인트로 명명하진 않지만 체크 포인트는 됩니다. 여러분들, 수출 보조금을 주게 되면 수출품에 대한 국내 가격이 업되거든요. 왜요? 왜 업되나요? 자, 원래 보조금 주기 전에 1,000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뭐라 합니까? 야, 수출해봐. 단위당 보조금 100을 줄게. 자, 이래버리면 분명히 그걸 더 받기 위해서 뭘 늘립니까? 수출을 늘리죠. 그런데 국내 소비자한테 팔면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면 국내 소비자가 와서 애원합니다. 나한테 팔라고. 그러면 이 기업은 뭐라 합니까? 니도 더 내. 그지? 왜? 너한테 팔면 나라가 뭐 안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 안 주잖아. 그러니까 나는 손해야, 기업은. 그러니 뭐라 하겠습니까? 니도 살려면 네가 마치 보조금 내는 것처럼 더 내봐. 그래서 수출 보조금을 주게 되면 수출품의 국내 가격 뭐 한다고요? 없대요. 오케이? 이것도 보조적으로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업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렇게 긋게요. 원래는 여기였었죠? 자, 이제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과
거래량. 이 거래에 대해서 이만큼을 낼 수 있는데 이걸 냈어요. 이거만이 뭐다? 소비자 잉여. 당연히 기업과 니은만큼 뭡니까? 소비자 잉여는 다운됩니다. 자, 생산자 잉여입니다. 역시 가격은 똑같고요. 거래량 여기네요. 자, 이 거래에 대해서 이 곡선과의 이면적을 최소 요구했는데 실제 이걸 받았죠. 그럼 여기가 뭡니까? 생산자 잉여. 그럼 분명히 어떻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만큼 생산자 잉여 뭡니까? 증가.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만큼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자, 사회적 잉여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땡땡이라면 디귿만큼 뭐한 것처럼 보입니까? 증가한 것처럼. 과연 그런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수출보조금 총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분명히 단위당 보조금에다가 수출량을 곱해야 돼요. 아, 이게 좀 좋죠. 그래서 이면적이 수출보조금 총액입니다. 절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요거를 리을이라고 하고요. 요 면적 전부를 미음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만큼이 뭡니까? 수출보조금 총액이에요. 이걸 세금 걷어서 뿌렸는데 왜 디귿만 늘었느냐? 니은, 미음, 리을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이게 손실분이죠. 손실분이 제일 크게 표시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대국 수출보조금 구할 때 반드시 수출보조금 총액은 확인하셔야 된다. 오케이. 자, 이면 지내십시오. 체크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겠습니다. 자, 반드시 하셔야 돼. 국제경제학은 가장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요? 관계 악보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느냐? 관계 악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관세, 개선, 악화, 수출보조금. 소국은 전부 다 사회적인 뭡니까? 감소입니다. 대국은요? 자, 관세 부과로 본다면 감소인데 교육 조건이 개선이라면 업이죠. 누가 크냐에 따라 다운일 수도 있고 업일 수도 있다. 뭐는요? 대국 관세는. 자, 대국 수출보조금은 교육 조건이 악하기 때문에 수출보조금 자체는 사회적인 다운인데 교육 조건도 악화됐으니까 또 다운이야. 그래 정말 많이 뭡니까? 다운이잖아요. 자, 두 번째였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쌤이 언급을 했듯이 개념 자체를 공부하실 때 체크를 무엇으로 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했었죠. 우선 여기 관계 악보를 했다면 대국 관세 그림은 반드시 뭐 해달라? 스스로 한번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단순한 보조금과 수출 보조금의 차이점. 즉 이면적이 들어가면 보조금, 안 들어가면 수출 보조금. 그런 차이점.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1교시 관세와 수출 보조금은 정리가 되고요. 저는 이거를 관계 악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쉬었다가 바로 뒤에 있는 자료 뒤에 있는 문제 세 문제 있어요. 푸시고 해설 바로 갑니다. 자, 쉬었다가 2교시 갑니다.